네, 안녕하세요.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이고요. 예전 같으면 오늘 뭐 제헌절인데, 제헌절이니까 우리가 이제 법과 그 헌법을 잘 준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이게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예, 요즘 뭐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뭐 그 주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우리가 트럼프를 뭐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또 좋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선을 넘죠? 뭔가 제도와 이런 것이 분명히 있고 헌법이 있는데 뭐 자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뭐 제왕적이다 또는 뭐 황제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또 자꾸 좀 선을 넘는 얘기를 좀 합니다. 좀 관련해서도 좀 보고요. 일단은 오늘 사실 뭐 오늘 체코 원전 수주 거의 뭐 우선 협상자니까 거의 뭐 수주랑 마찬가지인데 오늘 뭐 발표가 원래 예정입니다. 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이게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0% 전월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원래 예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왜 최근에 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좀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보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이거 너무 둔화가 좀 지나치면 침체가 되죠. 그래서 침체는 좀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고 어쨌든 간에 뭐 그 지금의 민주당 정부를 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옐런도 있고 옐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정치 색깔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나름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면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잘하고 있다. 이거는 좀 사실은 좀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금리 때문에 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평가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나마 미국하고 프랑스는 좀 나은 편이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터 대통령 그 다음에 레이건으로 넘어가죠. 그 당시에도 고금리 고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 였다라는 거죠. 카터 대통령이. 그리고 뭐 바이든도 뭐 고령 이슈는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평가가 좀 인색하지 않나 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트럼프가 좀 유리한 좀 형색이긴 한데 우리가 알 거는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걸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GDP가 계속 내려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조금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이건 뭐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침체까지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국채금리 요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저 관세 때리고 막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했었지만 지표가 우리가 말 한마디보다 어떤 그죠 기대보다는 이제 지표가 더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플러스도 아닙니다. 전달에 대해서 보합이에요. 사실 전달에 대해서 보합이면 마이너스죠.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소매 판매가 보합이면 사실 마이너스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보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지만 물론 기대감도 있어요. 그 금리에 대해서는 우려감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지표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계속 보면서 역시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금리 인하가 되면 예,
중소형주 또는 신흥국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요. 역시 이제 최근에 뭐 빅테크 인공지능 막 부르짖고 막 환호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식었죠.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오른 거는 엔비디아밖에 없죠. 과연 엔비디아만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에 홀린 거죠.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챗 GPT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진 않죠. 물론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하니까 솔직히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바로 번역을 해준다든지 통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갔을 때 이런 게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고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 좋은 일만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쓰는 기능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담사들 다 줄였다가 오히려 욕먹고 있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사람을 대체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요. 역시나 지난밤에는 이제 다우지수 아예 대형주나 그죠? 대형 우량주, 블루칩들 대형 무량주나 아니면은 러셀 2000 그죠? 중소형주. 소위 말하는 좀 잡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트업 고금리 상태에서는 역시 투자 빅테크에 비해서 자금 여력이 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 부통령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그 런닝메이트죠. 뭐 아직 뭐 된 건 아니니까 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제 좀 빅테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이쪽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것 같다. 뭐 하면서 그런 것도 사실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사실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뭔가 이런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눌려왔던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연속적인 지속적인 흐름이죠.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요. 그죠?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그럼 트럼프랑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 민주당에서는 밀어주는 게 뻔하고 역시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로비하는 거죠, 그죠? 미리 손을 대는 거죠, 그죠? 사실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 어차피 뭐 민주당은 자기 편이 뭐 자기니까 뭐 사이가 좋든 나쁘든 어차피 뭐 이쪽은 상관이 없고 그쵸? 차라리 이제 그 약간 비판적인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앞을 향후를 도모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사실 뭐 하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그런 가치가 좀 더 테슬라는 비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 치고 루시드는 최근에 흐름이 강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트럼프가 되면 뭐 전기차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주말에 워낙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좀 시각을 좀 아무래도 이제 사람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총 맞은 사람한테 좀 심한 말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됐든 트럼프 하래비가 됐든 전기차가 시장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 흐름을 아니 트럼프의 하랍이라고 해서 이걸 막을 수가 있나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이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라든지 공매도가 한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 산업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트럼프가 또 뭐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하고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부통령 출신도 오하이오 러스트벨트 이제 이쪽 지역이 퇴세된 공업 지역인데
아니, 포드나 GM 전통 이쪽 차량들도 이제는 전기차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은 준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굳이 그런 것을 뭐 보호하려고 막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쪽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그죠? 러스트 벨트 보통 예전에 공업 지역 이쪽의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전기차를 막아야만 했었겠지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보다는 떻게 하면 뭘 정치공학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그냥 막 그죠? 긁어줘요. 그죠? 가령 곳을 막 긁어줘요. 이런 것을 좀 잘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얻었지만 역시 내용은 없다. 과연 진짜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건 뭐 트럼프가 됐든 트럼프 헤레비가 됐든 이쪽이 뭐 앞으로 지향점이라는 것은 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고요. 단지 이제 국내 그 공매도랑 그다음에 일단 언론들이 뭐 거의 뭐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래서 뭐 눌러놓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뭐 IRA를 뭐 없앤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다른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다 먹게 놔둔다. 트럼프가 그런 또 바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국내 언론들 굉장히 좀 문제죠, 사실은. 언론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신문, 특히 뭐 경제신문들은 특히나 공매도의 홍보 대변지다라고 우리가 뭐 충분히 알고 있죠. 쓸만한 뉴스 기사가 몇 개나 있던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지난밤에 뭐 친환경 안 좋다라고 했는데 물론 에너지 요거 수소라고 했죠. 지난밤에도 3.7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시외에는 14%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력하고 수소는 뭐 어차피 뭐 크게 수혜를 받지도 않았고요, 그죠? 수혜를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자력, 수소, 2차전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 해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국내 언론들이, 공매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사실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페드워치를 보면, 뭐 일단은 7월 요번에 7월 31일에 FOMC가 있죠. 그때는 뭐 일단 뭐 동결일 확률이 일단 높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7월에도 빨리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내려도 뭐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준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에 될 확률이 일단 동결 확률이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하 확률이 100%인 거죠, 그죠? 그래서 50bp를 바로 만약에 지표가 많이 안 좋으면 50bp를 많이 내리고 이거는 사실은 증시에는 우리 증시는 너무나 이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0bp 내린다. 이걸 환영할 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뭐 3번 정도 올해 3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대가 크면 좀 그러니까 뭐 2번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우리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진짜 주말에 피격 사건이 있고 조금은 예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사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참인데 또 이런 얘기를 꺼내네요, 그죠?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만 돋보여야 되고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트럼프를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대선 전에 이거 뭐 기준금리 인하면 안 된다. 연준은 제가 강조를 말씀드리죠. 이거는 독립기관입니다. 누가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민주당에서도
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연준에서 듣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는 이게 모든 게 제도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서 그리고 연준 의장의 임기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You're fired 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마치 연준 의장도 자기 말대로 뭐 해고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좀 이제 이번에 피격 사건이 있고 좀 사람이 좀 바뀌었을까 했는데 안 바뀌는 부분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뭐 통합도 이야기하고 이런 점은 야 좀 사람이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안 바뀌는 거는 안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통령도 보니까 강경 우파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러스트벨트의 그 노동자 이쪽 출신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대변인인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꼭 유리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치보단 경제를 보자고 했죠.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뭐 그렇게 도움되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일단 주말에 피격 사건이 있고 일단은 분위기가 이제 트럼프 쪽으로 막 확 쏠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 자기 마음대로 막 그죠?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막 제도고 뭐고 나발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생각이 또 바뀔 수밖에 없죠. 아니 뭐 바이든이 나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원칙은 지키고 그죠? 그리고 밑에 뭐 참모들도 있고 물론 뭐 젊은 주자가 나서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역시 트럼프는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가 주식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이유죠. 이게 절대적인 이유인데 어쨌든 간에 어, 자기는 금리가 그죠? 저금리를 원하면서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하지 말래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되면 또 막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자격 미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유가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중국한테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의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석유도 들쓰게 된다. 그럼 유가 또 내리고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유가 내린 건 우리한테 좋은 얘기죠, 그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형 이렇게 며칠 동안 좀 이제 좀 항생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어쨌든 보합선에 있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 뭐 나스닥이 그닥 좋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중소형주 러셀 2000 또는 다우 지수가 좋았지만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하고는 별로 크게 이렇게 영향 끼치지 않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좀한 이게 주말에 이렇게 피격 사건 이후로 이틀 동안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좀 쏠림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좀 그런 쏠림이 완화됐고 역시나 아직은 기대감 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원래 가던 대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계속 요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죠? 아니, 뭐, 그냥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코스닥이 뭐 어쨌든 계속 이제 또 1, 2, 3, 4 그래서 네 바닥까지 또 다져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성장률도 조금은 이제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단을 방어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조만간 또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요.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오늘은 뭐 그저 선물, 현물 좀 더 매도입니다. 매도가 좀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닌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그렇죠? 뭐 트럼프에 대한 뭐 기대감보다 사실 우려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연기금은 여기서 좀 뭔가를 좀 그렇죠? 매도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매수를 조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섹터별로 좋은 데는 좋지만 또 안 좋은 데는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런 데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선물 이제 오늘은 좀 매도입니다만, 예, 그죠? 예, 간 보고 있죠, 그죠? 예,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야지만 될까요? 라는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우리 코스피를 보시면 이제 그죠? 지수까지 보면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오늘은 그냥 보합선입니다. 그죠? 보합선이고, 최근에 올라왔던 거, 그래서 일단은 하방은 단단하다라는 부분, 그죠? 예, 반도체 또는 뭐, 인공지능 가면이니까 뭐 핸드폰이 많이 팔려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애플 덕분에 삼성 디스플레이, 예, 이것도 실적이 견조합니다. 네, 뭐 삼성은 그렇게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좀 나쁠 거 없는데 아쉬운 게 그거죠. 뭐 엔비디아의 HBM이라든지 또는 뭐 빅테크 뭐 많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조만간 또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서 좀 기대감이 좀 반등했던 이유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적이 나쁘진 않고 좋긴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사실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코스피도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그죠?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실적 또는 수출, 뭐 이런 것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솔직히. 요거는 뭐, 트럼프가 됐든 트럼프 해레비가 됐든 뭐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매동을 보면 뭐 어제는 좀 사고 오늘은 매도하고 그죠? 바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는 사실 뭐 체코 원전 사실 오늘 수주 그러니까 이제 우선 협상자죠. 사실 뭐 이게 다 끝났다라고는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 뭐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0조짜리 그래서 그 UAE 이게 마라카 원전 이후로 15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뭐 관련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네, 관련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이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변동성 사실 견딜 수가 있나요? 그죠? 예, 단타에 아주 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변동성은 참 좀, 네, 견디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루 이틀 봤던 것도 아니고, 무려 이제 3년 넘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워낙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이런 와중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얘기하네요.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어, 일본 쪽, 요거 이제 안 좋게 봤다가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전력이 너무나 필요해졌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옛날엔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 저렴한 천연가스 여기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글로벌 지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게 꼭 러시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래도 안정적인 거 그렇죠? 풍력하고 수력 풍력하고 태양광은 지역적으로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고 해도 텍사스라든지 이렇게 뭐 햇볕이 많이 쬐는 저 동남쪽 아니 서남쪽이죠. 이쪽은 가능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지리적 특성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 안정적인 게 뭐냐? 원전이고 그보다 좀 더 안전한 게 SMR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요번에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 어차피 이쪽은 될 수밖에 없다. 왜? SMR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보는 것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AI 성장 그죠? 어쨌든 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변동성이 큽니다. 뭐 이래저래 뭐 주가를 흔드는 일들이 많죠. 원래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이 종목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는 뭐, 그냥 눌리면 어차피 우리는 또 밑에서 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게 걱정될 게 없어요. 그죠? 어차피 가는 건데, 오늘 가냐, 내일 가는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되길 바라고요, 당연히. 예,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는 네, 되는 쪽으로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 뭐다? 밑에서 다 잡아간다. 그럼 오히려 또 감사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 매동, 그죠? 예, 어제 좀 파는 것 같은, 이럴 땐 또 흔들리죠, 그죠? 아이고, 수급이 좀, 얘네 뭐가 이제 안 좋은 얘기 있나 보다, 좀 빠졌다가. 근데 오늘 또 다시 사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적인 거 뭐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올해 3,300만 주를 지금 외인들이 여기에다가 삼성보다는 아니지만 그죠? 예, 시총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만큼 많이 매수를 하고 이만큼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더라도 그냥 바로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예, 원자력 또는 SMR의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 예, 뭐 웨인만 그랬냐? 기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숫자를 보면 자금력이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건설주들이 사실 뭐 고금리 상태에서 분양도 안 되고 되게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이제 뭐 어쨌든 국채금리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건설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건설도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주기기라든지 그죠?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 부품들을 일종의 부품인 거죠. 그죠?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거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사들이 사실은 외곽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관련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현대건설도 원자력이라든지 SMR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원자력 발전 주기기를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인프라 또는 또 플랜트 이런 거랑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또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우리는 뭐 하나오션을 보고 있습니다만 H 한국조선해양 조선은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대 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쪽이죠. 이쪽의 흐름이 더 강합니다.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한국조선해양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올해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더 그죠?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사이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하나오션 이 자리가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았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뭔가 구조 개편하면서 뭔가 나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오션을 올해 초에 말씀드렸고 사실은 뭐 한번 2차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대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남겨서 중장기적으로 보자 말씀드렸고 사실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횡보하면서 개걸음하고 있죠. 옆자리로 개걸음 하면서 약간은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란 거죠. 역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특성상 역시나 방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뭐 하물며 적자 기업인 루시드까지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2차 전지는 그렇게 누르네요. 그죠? 역시 공매도 뭐 캐즘 하면서 그죠? 엄청나게 계속 많이 누르고 있는데 근데 뭐 눌러도 뭐 그 한계는 있는 거고요. 그죠? 뭐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전기차 사업이 없어지나요? 그죠? IRA 뭐 폐기하면 그게 아예 뭐 안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트럼프도 이렇게 사업가의 기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통 이쪽을 좀 더 전기차를 조금 더 막으면서 이제 러스트벨트의 표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포드나 GM도 이제는 전기차를 제법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 전기차를 막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어떤 상황의 변화도 뭐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뭐 수급의 문제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수급의 문제는 결국에는 그렇죠? 풀릴 수밖에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저점에서 잡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하르비가 와도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전통 산업 그죠? 어쨌든 포드하고 GM도 열심히 전기차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조금은 트럼프가 되면 뭐 IRA 폐기하고 그죠? 원래 좀 막 말을 내뱉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증시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대주전자재료 그 실리콘 극제에서 올해 좋았었고 그리고 역시 2차 60일선에서 또 다시 반등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적극 추천하지는 않지만 뭐 엔캠 뭐 전해질 오늘 뭐 또 급등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많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반등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